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이후 3년 만에 공모 규모 1조 원 넘는 종목이 등장을 했습니다. 같은 LG 계열사고요. LG CNS 25년의 첫 번째 대어로서 올해 공모주의 분위기를 붐업시켜주길 바라며 같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기업입니다. LG그룹 관계사와 대외 고객사를 대상으로 IT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클라우드 및 AI 도입, 그리고 스마트 엔지니어링,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T 서비스 단일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어요. 삼성그룹의 삼성 SDS와 같은 역할이고요. 삼성 SDS가 업계 1위고 LG CNS는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주요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표에 잘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할 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간단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핵심만 체크할게요. 첫째, LG그룹 내의 안정적인 실적 성장. LG CNS는 아무래도 LG그룹 내의 계열사양 매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4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전체 매출의 23%는 LG전자, 20%는 LG화학, 9%는 LG유플러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캡티브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LG그룹 전반의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추진됨에 따라서 LG CNS의 실적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2019년에는 매출액 3.3조 원, 21년은 4.1조 원, 23년은 5.6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4.3%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견조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일정한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24년 연간으로는 매출액이 6조 원 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IT 서비스 산업은 고객사들의 예산 집행 때문에 4분기에 매출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요. 회사가 공개한 가결산 실적을 보면 10월에는 매출이 4,946억 원, 11월은 5,208억 원이라 달성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 탄탄한 넌캡티브 수주 역량입니다. 캡티브 매출의 비중이 높은 건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긴 하지만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어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곤 하는데요. 다행히 LG CNS는 국내 그룹사 IT 서비스 기업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외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24년 3분기 기준 LG CNS의 넌캡티브 매출 비중이 약 40% 정도인데요. 대기업 IT 계열의 평균이 15% 정도라고 하거든요.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표에 삼성 SDS는 캡티브 매출의 비중이 약 80%, 현대 오토에버는 90%, 포스코 DX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92% 정도나 되더라고요. 즉, LG CNS는 그룹 의존도가 경쟁사 대비해서 낮고 이렇게 되면 고객사 다변화로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 멀티플에 좀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투자 포인트 3, 시스템 통합 SI 업체에서 AI 업체로 변신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클라우드 앤 AI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 것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재 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입니다. 올해는 AI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인 LG 옵타팩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LG 옵타팩스는 인공지능으로 광고 실적을 예측하거나 예산을 설정하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아마존의 판매 업체들이 광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LG 옵타팩스를 사용할 전망이래요. 이 밖에 LG AI 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 엑사원의 연구 및 상용화에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번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AI와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회사 측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공모자금 약 6천억 원 중에서 3,900억 원이 영업 양수자금으로 쓰일 예정인데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외 유망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신균 사장이 조만간 관련해서 깜짝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가는 회사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부문은 AI와 클라우드 부문은 전통적인 SI, SM 사업보다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투자 포인트, 경쟁업체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삼성 SDS에 비해서 매출의 규모 자체는 작지만 영업이익률은 23년 연간으로도 24년 3분기 누적으로도 경쟁 3사,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SK CNC 대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회사 내용은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서 대여급에서는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는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일본의 NTT 데이터 그룹을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은 22.6배를 계산했습니다. 24년 3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약 3,836억 원에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은 약 89,378원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9.9%에서 30.7%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53,700원에서 61,900원을 산출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유가증권 상장한 종목들의 평균 할인율보다 이게 높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할인을 크게 해줬다. 근데 보면은 LG CNS의 상단 기준 PER은 약 15.63배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SDS의 퍼 13.53배에 비해서 높거든요. 그래서 고평가도 아니다 말이 조금 있기는 했죠. 근데 LG CNS의 실질 멀티플은요, 삼성 SDS보다는 높게 주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SDS는 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 비중을 보면 IT 서비스 쪽보다는 물류 사업 매출 비중이 더 높거든요. 53% 정도 잡혀요. 즉 삼성 SDS는 LG CNS와는 달리 IT 서비스 사업이 이 멀티플을 온전히 대변해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소리인 거죠. 특히 이 물류 사업 매출 정체로 매출 상승이 전체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이 물류 사업의 영업이익률이 2%대밖에 안 돼서 수익성에도 좀 악영향을 주고 있대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삼성 SDS는 이 물류 사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 CNS는 조금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삼성 SDS는 계열사 의존도가 너무 높은 반면에 LG CNS는 넌 캡티브 매출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쳐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 정도 보고 수요 예측 결과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은 114.38대 1, 2,059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쟁률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모 규모가 크기 때문이고요. 허수성 청약방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대여급들과 비교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금액 75조 원과 평균 참여 금액 366억 원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프트업과 LCD 현대마린솔루션의 사이 정도였다. 그러니까 경쟁률은 충분히 높았다라고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를 보면 대부분이 61,900원 상단 이상에 분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에 확정이 된 거고요. 근데 확약은 조금 낮습니다. 건수 기준 15.44%, 수량 기준으로 10.57%. 최근 대여급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막 에코프로머티나 WCP처럼 아예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했던 종목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에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대여급들과 비교해도 확약은 현저히 낮은 편이긴 하고요. 이게 우선은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자체가 확약을 적극적으로 걸기에는 좀 불확실성이 크기도 하고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어쨌든 좋은 편이라고 할 수는 있겠고요. 공모 개요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61,9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규모는 약 1조 1,994억 원, 시가총액은 약 5조 9,972억 원에 달하는 매우 대형 딜입니다. 청약은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이틀 소요되고요. 상장은 2월 5일 단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약은 KB, 미래, 신한, 대신, NH, 하나 총 6개 증권사에서나 가능하고요. 최소 수량은 10주, 증거금 30만 9,500원 되겠습니다. 자,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50%가 있는데요. 구주 매출의 주체는 크리스탈 코리아 유한회사, 맥쿼리 사모펀드입니다. 맥쿼리가 LG가 가지고 있던 LG CNS의 지분 35%를 2020년에 인수했거든요. 그때 인수하면서 내밀었던 조건이 2025년 4월까지 상장을 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맥쿼리의 엑시트를 위해서 LG CNS 입장에서는 무조건 상장을 진행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IPO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맥쿼리의 엑시트를 위한 것이라는 거 부인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상장의 성과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대형 IPO 중에서는 이렇게 재무적 투자자의 물량을 구주 매출로 떨고 가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최근에는 HD 현대마린솔루션, 현대힘스, DS단석, LS머티리얼즈. 근데 다들 상장일의 성과는 좋았거든요. 맨 아래 칸에 상장일 고가 기준 수익률을 기재해뒀습니다. 그래서 구주 매출 비중 자체가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결론. 그리고 오히려 어차피 엑시트해야 되는 지분을 구주 매출로 미리 처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상장일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주 조합에는 20%를 배정했는데 직원 수가 많아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아주 큰 부담은 아니더라고요. 보통 대여급들의 우리 사주 청약 결과를 보시면 최근 산일전기는 0.8억, HD 현대마린솔루션은 2.5억, 에코프로머티는 1.5억 정도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LGCNS의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사실 낮은 편이기는 한 거죠. 언론 기사에 따르면 우리 사주 청약률이 약 92%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이 정도면 참여도는 꽤 높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상장일 유통 가능한 물량 확인하겠습니다. 상장 주식 총수의 28.49%는 상장 즉시 바로 유통 가능합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 7,085억 원. 엄청나게 무겁죠.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43.84%로 조금 높은 편입니다. 대여급 치고는. 그리고 소액 주주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요. 이게 장외에서 그동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1월 17일 장외 가격은 38 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9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기간을 전체로 두고 차트를 한번 보니까 22년 1월부터 기록이 되던데요. 61,900원 위에서의 거래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다행이고요. 여기까지 해서 회사 내용과 수요 예측 결과, 공모 구조, 유통 물량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것은 이 종목이 과연 상장일에 어느 정도 오를 수 있겠느냐 요거인 거죠. 보통 이 정도 인지도의 그 대형 IPO들은요. 사실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든 낮든 유통 가능 금액이 5조 원을 넘든 말든 롯데렌탈이나 크래프톤처럼 누가 봐도 고평가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각보다 상장일에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SK바이오팜 이후에 공모주 붐이 일어나서 지금 이 표에 보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수급이 매우 좋을 때 상장을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수급이 확실히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야겠고요. 또 최근에 대여로 넘어오면 산일전기, 시프트업, HD 현대마린, APR,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요 정도 있는데요. 보면 최근 들어 더블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장일의 고가 기준. 더군다나 LGCNS는 이들 중에서도 덩치가 월등히 큰 편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보통 이 정도의 대여급들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장일부터 기관 수급이 바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LGCNS는 특례 편입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기준이 변경됐어요. 원래는 상장일로부터 15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에 들면 가능했는데 24년 11월부터는 여기에 더해서 유동시총이 52 종목 시가총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더 붙었습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에코프로머티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유통 물량이 좀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밀어 올려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투기적인 포지션들이 유입될 수가 있었어요. 시가총액 50위 이내의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니까 이런 적은 물량을 바탕으로 조기 편입이 되는 사례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걸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현재 시가총액 50위는 하이브더라고요.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9조 3,092억 원. 그러면 주가가 55% 이상을 오르면 시가총액 50위 이내라는 조건은 만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이브 시가총액의 0.5배는 약 4조 6,546억 원인데 LGCNS의 확약이 적용되기 전에 유동시총은 약 1조 7,085억 원입니다. 유동시총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가가 무려 한 172%는 올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례 편입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을 노린 투기적인 수급이 덜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통해서 기대 수익률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24년 예상 순이익인 약 3,837억 원을 적용을 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세계 기업의 1월 17일자 시가총액 기준 평균 PER은 22.67배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주당 평가가액은 약 89,780원, 공모가보다 45% 높은 수준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삼성 SDS보다는 IT의 비중이 높은 현대오토웨버나 NTT 데이터그룹의 밸류가 더 적절하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50에서 60%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밸류상으로 봤을 때. 자, 넘어가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가세요. KB에 가장 많이, 그 다음에 미래, 신한이 동일하고요. 대신이 조금 더 적고 NH와 하나증권은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제가 균등 수량 옆에다가 해당 증권사에 가장 많이 유입됐던 청약건들을 적어놨거든요. 계좌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면 LG엔솔을 주관했던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좌수는 많을 겁니다. 그나마 미래에셋이 균등 물량 대비해서 계좌수가 좀 적은 편이라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2일차가 되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경쟁률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소는 10주 30만 9,500원 준비하시면 되고요. 증권사별로 기본 청약 한도를 체크하겠습니다. 한도는 NH와 하나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최소 12억 원 이상, 미래가 27억 8,550만 원까지로 가장 높고요. 확인해 주시고요. 청약 건수부터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대여급들, 산일전기나 시프트업에는 50에서 70만 건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전에 HD 현대마린에는 100만 건가량, 두산로보틱스 때는 150만 건가량.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공모주의 참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한 80에서 100만 건 정도를 잡아봤고요. 그렇다면 균등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청약 한도와 예상 참여 건수를 고려해서 28조 원 정도를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요, 약 373대 1 정도가 되고요.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 400주를 청약한다면 증거금은 1,238만 원 정도. 근데 546입 적용해서 돈은 당연히 아껴봐야겠죠? 네, 그럼 예상 경쟁률 기반으로 기대 수익 계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억 원으로 3,200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해봤어요. 균등은 2주, 비례는 9주가 가능하다면 50% 기준으로 기대 수익은 34만 450원, 60% 기준의 기대 수익은 40만 8,540원. 여기에 청약 수수료는 제외하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틀치 파킹 이자인 약 12,625원에 비하면 너무 과분하고 감사한 수익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한 50% 정도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이지넷과 PIE, 이 친구들과의 기대 수익 비교는 아이지넷과 PIE의 청약 2일차 예상 경쟁률을 좀 대입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날 계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쟁률 라이브 통해서 같이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아침부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편안하고 무탈한 주말 보내시고요. 에너지 풀 충전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